안녕하세요, 국토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찾아서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백신이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여기 필리핀도 백신이 도입된다고 이야기는 있는데 빨리 도입되어서 빨리 모든 사람들이 접종을 마쳐서 안전하고 즐거운 일상으로 복귀하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다이빙을 빨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감압병 네 번째 3탄 감압병의 예방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압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자, 크게 다이빙 중 그리고 다이빙 후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빙 중에는, 자, 우리가 다이빙을 하면 우리 몸으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질소가 체내에 흡수되어 갑니다. 그럼 다이빙을 하기 때문에 이 질소가 흡수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이빙을 안 하면 모를까? 하게 되면 흡수되는 질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적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깊은 수심에 잠수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질소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질소를 우리 몸에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다이빙이라고 하더라도 오래 체류하면 체류할수록 체내에 흡수되는 질소량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들어오는 질소량을 다소 줄일 수 있다면 우리가 감압병에 노출될 확률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럼 적게 질소가 흡수될 수 있게 무리한 다이빙, 결국 깊이 들어가는 다이빙 혹은 너무 필요 없이 오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다이빙을 되도록 삼가한다면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는 질소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질소의 흡수와 마찬가지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급작스러운 상승, 급한 상승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이빙을 하면서 다이빙 컴퓨터를 이용할 시에 컴퓨터에서 제시하는 상승 속도를 최대한 지키면서 천천히 상승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우리가 컴퓨터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올라오면서 혹시나 과포화된 상태, 무감압 한계의 시간을 넘어서는 다이빙을 하지 않은 게 좋으나, 무감압 한계 시간을 넘어서서 다이빙 할 경우에는 컴퓨터에서 제시하는 감압 정지에 따라서 정확하게 질소의 배출을 시킨 후에 올라오고, 거기다 플러스 가능하다면 안전정지를 반드시 실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다이빙 후에는 어떻게 감압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다이빙 후에도 우리가 다이빙이 끝났다고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이빙 후에도 우리가 다이빙 하면서 체내에서 질소의 거품을 이루지 않았지만 아직도 체내에 흡수되어 있는 질소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잔류질소라고 하는데, 그 질소가 완벽히 배출될 때까지는 아직 완벽히 감압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추가 다이빙, 반복 다이빙을 하게 될 경우에 충분한 수면 휴식을 가짐으로 해서 내가 남아있는 잔류 질소가 일정 정도 배출 후에 충분한 무감압 한계 시간을 확보한 후에 재다이빙을 하는 것이 올바르겠습니다. 다이빙 후에도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한데,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항공기 탑승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도 제주도를 가거나 아니면 해외 다이빙을 가게 되면 다이빙 후에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이빙 후에 바로 비행기를 타게 되면 우리 몸에 남아있는 잔류 질소가 비행기가 이륙을 하고 고도를 올리는 순간 마치 우리가 물속에서 급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서 그로 인해 몸 안에 불완전하게 흡수되어 있던 질소가 거품을 만들어서 항공기 색전증이라고 하는 감압병의 또 다른 이름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가 높은 곳에 등산을 가거나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형태를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다이빙 후에 춥다고 너무 뜨거운 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 안에 질소가 열을 가하니까 마찬가지 부피가 팽창하면서 커질 수 있는 요인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사우나나 온천을 하는 부분도 다소 자제하셨으면 좋을 듯 합니다. 그 이외에 감압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나 먼저 나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비만, 질소는 물에 비해 지방을 4배 정도 잘 녹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신체적, 개인적 상해 정도도 추후에 감압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찬물에서 다이빙하게 돼서 내가 추위를 느끼게 되면 그 또한 감압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물속에서 너무 과격한 움직임이 이루어지게 되면 마치 우리가 탄산음료를 흔드는 경우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돼서 감압병에 걸릴 확률이 더 많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과도한 음주, 놀러가서 기분이 좋다고 여러분들이 너무 과도한 음주, 그 상태에서 너무 피곤한 상태에 다이빙을 하게 되면 그 또한 감압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감압병은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조금만 신경 써서 다이빙을 한다면 감압병의 위험으로부터 쉽게 벗어나서 안전하게 다이빙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이빙 중간에 너무 과도한 질소가 흡수되지 않게, 그리고 그 질소가 너무 빠른 상승으로 영향을 받지 않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다이빙 하신다면 안전하게 다이빙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까지 3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감압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압병, 다이빙에서 가장 다이버들이 두려워하는 증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처와 계획을 세워서 다이빙한다면 어느 누구보다 안전하게 다이빙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뭐죠? 그렇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